바로 20평형대의 주택입니다. 작은 공간이 어려워요. 공용부라 부르는 공간들이 다이어그램처럼 교집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아행무실TV 구독자 여러분, 오소장입니다. 오늘 좀 재밌는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20평형대의 주택입니다. 무아가 이 아파트나 공동주택들은 사례를 많이 보여드렸었죠. 주택과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하자면은 아파트는 그나마 사례도 좀 있고 참고할 것들이 많은데,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에 안 쳐지는 건폐율이라든지 도로 사선 제한이나 정북 방향 1조 사선 제한 같은 건축 법규들에 이렇게 눌러지다 보니까 모양도 특이하고 형태도 되게 특이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거의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건축가들이 한 굉장히 독특하고 하이엔드의 주택들이 있는가 하면, 도심에 있는 빌라 형태의 리저너블한 주택들이 있는데요. 좀 리저너블한 형태의 주택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하고 새롭게 만들었는지 요걸 소개해드리면 구독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집의 실면적은 28평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평면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어를 중심으로 미키마우스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런 집들의 특징이 내력벽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방들이 굉장히 분할되어 있어요. 오픈 스페이스가 거의 없다는 얘기겠죠.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되게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공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본 건축가 중에 안도 타다오라고 세계적인 건축가가 있죠. 이분이 설계한 오사카에 있는 스미요시 주택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20평 남짓의 그런 주택인데 가운데가 뻥 비어져 있는 굉장히 작은 주택이거든요. 근데 이 집이 거의 세계적인 이 건축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고요. 그 이유가 집이 작은 대신에 공간의 장면이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집 안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런 걸 좀 감안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평면이었지만 얘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서 재밌는 씬들이 많은 시퀀스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풀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현관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현관은 사실 현관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공간이 애매하긴 해요. 왜냐면은 주택이라서 계단을 통과해서 중문을 열면 바로 우리 집이거든요. 근데 제가 현관을 설명할 때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우리 집의 첫 인사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번 프로젝트의 첫 인사가 어딨냐? 중문을 열었을 때 바라보이는 그 장면이 첫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비포를 보시면 좁고 긴데 통로 빼고 나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거실이었어요. 되게 애매한 공간이었는데 저희가 중문을 열자마자 벽등으로 포인트를 먼저 주고요. 여기 보면 박스가 이렇게 있죠. 이 박스가 플랜트 박스입니다. 식물을 여기다 이 고객분들께서 집안에 좀 놓고 싶어 하셨는데, 요즘이 문짝이 옆으로 이렇게 열려요. 식물 같은 거 키울 때 바퀴 달린 이런 트레이 쓰잖아요. 주차를 딱 시켜놓고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조명과 이 아름다운 파사드와 식물이 나를 반겨준다. 근데 만약에 겨울이거나 식물을 죽여서 키우고 싶지 않다, 그럼 뚜껑을 딱 닫으면은 얘가 협탁처럼 변합니다. 이거 되게 디테일한 거지만 작은 집에서는 오히려 이런 디자인의 실력들이 좀 도드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무아가 늘 말씀드리죠. 좋은 굿 디자인은 사이트, 프로그램, 디자인의 직관에서 나온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집의 사이트를 정확하게 바라봐야 돼요. 왜냐면 흔하지 않은 구조잖아요. 계단실과 하단실이라 부르는 이 코어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 하나하나, 밑에 방 하나하나, 이걸 연결하는 복도인지 거실인지 모르는 가로로 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족 구성원을 우리가 좀 고민해봤어요. 이유가 이 집에 식구가 많아버리면은 각 한 방씩 차지해버리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마침 우리 고객님들께서 자녀분이 한 분밖에 없으시고 대학생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은 방이 지금 안방 하나, 자녀방 하나만 확보가 되면 나머지 한 방이 남는 거죠. 이 방을 저희가 공용부로 내어주면서 나눠져 있는 이런 공용부들을 엮어서 플랜을 짜보고 싶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방에서도 위치는 변할 수가 없겠죠. 저희가 다이닝을 밖으로 뺐습니다. 주방과 이 다이닝이 교집합을 이루고요. 우측 상단에 있는 미디어 룸, 우리 집에서 소파 공간, 거실이 되겠죠. 이 공간과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홈바 공간이 또 다이어그램처럼 이렇게 교집합이 됩니다. 이 집의 플랜이 직사각형으로 가로로 긴 집이었는데 공용부라 부르는 공간들이 다이어그램처럼 교집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 프로젝트의 가장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각 공간에서 다른 공간을 바라보는 시퀀스가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초기에 감히 안도 타다오의 스미요시 주택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먼저 거실이라 불리웠었던 가로로 긴 공간을 저희가 어떻게 디테일하게 디자인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바라고 부르는 공간에 보시면 저희가 일부러 수공간이나 불공간을 안 만들었어요. 콧공간을. 근데 그 이유가 고객님들께서 이게 나눠지는 게 오히려 이제 살림하는데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공간을 넣지 않았었고요. 커피 머신이나 이런 음료 정도만 있어도 충분히 홈바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저녁에 바에 서서 혹은 다이닝에 앉아서 술을 한잔하거나 차를 한잔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좁고 통로까지 빼고 나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조금 모완적이고 다르지 않으세요? 지금 이 아일랜드가 사실 1800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브론즈 미러에 반사돼서 3600까지 커 보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언제 더 아름답느냐? 저는 해가 지고 나서 조명 몇 개를 켜놨을 때 은은하면서 이렇게 빨려다가는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이지 않나. 근데 이 거울이 설치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진짜 오와 열이 딱 맞아야 돼요. 제가 현장 갔을 때 감탄했는데 완벽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깨야 할 팁인데요. 우리 고생했던 디자이너 팀에서 꼭 얘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홈바 공간이 제가 미디어룸과 연결되는 영역선을 가진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간을 좀 분할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하는 방법이 그 부분에 천장에 단내림을 하거나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요. 이번에는 천장이 층고가 너무 낮아서 절대로 단내림을 할 수도 없고 시스템 에어컨도 놓을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게 까만 줄이 뭐냐, 얘가 마그네틱 레일이에요. 얘를 심어서 얘를 기점으로 뒤쪽에는 우리가 사용했었던 이 인테리어 필름과 한쪽에는 노벨을 이용해서 재료를 분리를 했죠. 홈바 공간과 다이닝 공간이 천장 재료가 분리되면서 얘가 좀 확실히 조닝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큰 조닝을 끝내고 나면 브론즈 경이라든지 자잘한 디테일들을 집어넣는 이유가 얘가 없었으면 아마 굉장히 공간이 밋밋했을 거예요. 왜냐면 좁고 긴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공간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작은 공간을 밀도 있게 디자인하는 게 저는 그 회사의 디자인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다이닝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작 벤치로 굉장히 모양 따라 길게 만들어 놨습니다. 디자이너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공간을 디자인할 때 공간의 형태나 모양 따라서 가주면은 좀 실패할 확률이 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제작 가구나 의자 이런 것들을 이 모양하고 반대로 간을 끌었다 이랬으면 좀 뭔가 공간이 잘라져서 그런 공간의 힘이 좀 떨어졌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했죠? 테이블을 기점으로 창가 쪽에 긴 제작 소파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작은 집에서는 앞뒤로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기성 가구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작 가구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의아한 게 하나 있죠. 지금 스탠딩 에어컨이 서 있어요. 뭐하에서 했는데 왜 시스템 에어컨을 하지 않고 이거를 노출했나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 내공간이 없습니다. 절대 시스템 에어컨을 할 수가 없고 천장 단내림을 하는 순간 이 집은 너무너무 좁아 보입니다. 최근에 구입하신 스탠딩 에어컨을 사용하고 싶어 하셔가지고 가운데에 배치를 해드렸고 배관이 노출되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어요. 저는 이런 부분도 집의 한 요소이고 필요하다면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디어룸을 말씀드릴 텐데요. 이 미디어룸과 아까 홈바 공간의 연관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장치를 썼느냐 보시면은 홈바에서 들어갔던 이 같은 우드 계열의 이 재료가 미디어룸 안가 쭉 따라 들어갑니다. 홈바를 정면으로 바라봤을 때 공간이 안으로 이어지는 느낌이 좀 나고요. 갖고 계신 소파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사실 여기였어요. 여기를 저희가 소파 공간 플러스 미디어룸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이 TV가 지금 83인치가 들어가는데 요즘에 TV를 보는 방식이 많이 다르긴 하죠. 어떤 분들은 막 대형 스크린처럼 보는 걸 좋아하고 또 저같이 좀 멀리 보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삼성전자에서 매뉴얼을 찾아보면은 TV 대각선 길이 곱하기 1.2 정도를 하면 우리가 앉아서 보는 가시거리가 나온대요. 그럼 83인치 대각선 곱하기 1.2를 해봤더니 2.5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추천은 2.5m 이상 거리를 좀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눈이 많이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서 플레이스테이션을 또 한대요. 그래서 저희가 측면 공간에 여기에 플레이스테이션을 아예 보관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드렸고요. 우리 가족분들께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신대요. 책장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시겠죠. 그래서 홈바에서 미디어룸을 진입을 할 때 보시면은 구조 때문에 벽체가 꺾여서 튀어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정말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여기에 책장을
책장을 딱 짜 넣어드렸고요. 그랬더니 천장에는 볼을 기점으로 면이 좀 평평하게 라인이 정리되니까 깔끔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도 제가 책장을 만들어드리고 수납 공간을 따로 만들어드렸습니다. 집이 작다 보니까 수납이 좀 부족하시거든요. 여러분, 무화가 기둥 같은 거 이용해서 디자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둥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아파트에서 보호 한 번도 안 보셨죠? 노출된 거. 근데 여기 보시면 주택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은 층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제가 이 보호를 활용해서 보호 엣지만큼 이 가운데를 책장을 탁 만들어서 이 보이드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TV와 측면에 있는 이 수납장이 머티리얼이 다르다 보니까 그 사이를 제가 또 깨알같이 이렇게 장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주방이 남았는데요. 주방 공간으로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방인데요. 비포가 보면 주방 공간이 좀 찌글찌글하게 생겼었고, 그리고 무화가 좀 싫어하는 동굴 같은 주방의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더 동굴 같느냐?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코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어는 공동주택으로 치면 계단실과 파이프들이 지나가는 라인들, 또 전기가 지나가는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히 코어라고 부르는 계단실 옆에 화장실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방도 붙어 있어요. 왜냐면 이 집도 그 피트가 이 코어 따라 다 1층으로 내려갔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계단실 옆에 화장실이 툭 튀어나와서 붙어 있다. 이 화장실을 정말 없애고 싶어 하셨는데 대소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저희가 불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족분들한테 맞는 집을 만들어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에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지를 여쭤봤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대부분 요리를 혼자 하고 대면행위 필요도 없고 굳이 그렇게 했을 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주방에 배치는 형태를 따라가되 조금 더 실용적인 동선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싱크를 잡아드렸고요. 여기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아일랜드가 지금 하나 있죠. 우리 아내분께서 지금 사실 이 주택으로 이사 오시기 전에 좀 큰 평형대의 아파트에 사셨는데 집이 좁아지니까 너무 답답함을 많이 느끼셨대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를 이걸 안 하고 싶다, 근데 넓게 쓰고 싶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거는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다이닝 공간이 밖으로 나옴으로 해서 내가 요리하는 주방이 창을 보고 서야 되는데, 이 아일랜드가 없으면 다이닝과 주방에 있는 공간이 연결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일랜드가 무슨 의미냐, 아일랜드가 영어로 섬이라는 의미잖아요. 이 섬을 브릿지 삼아 주방과 다이닝이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 공간을 넣었는데요. 실제로 공간이 되게 짜임새 있고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일랜드 앞에 홈바 공간, 요 공간을 딱 만들어 드렸죠. 이 홈바 공간 때문에 주방에서 뭔가를 할 때 잠깐 우리 가족이 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서 가족다운 이벤트가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딱 만들어 드리고 집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만족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 말을 들으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은 전문가 집단을 찾아오셨고 우리 고객님들보다 우리가 10배는 더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도 이거 전에 레이아웃 스터디 해놓은 게 거의 10개가 넘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스터디를 제가 다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말씀을 들으시는 게 우리를 되게 잘 쓰시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조를 활용한 디자인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은 높은 부분이 층고가 되게 낮을 정도로 굉장히 이 보가 공간을 압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로 보 때문에, 주방에 있는 보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풀었냐면 아일랜드와 상부에 있는 보를 약간의 라인을 좀 정리하고요. 지금 보시면 보 밑에 라인 조명이 딱 들어가서 가로 선형을 좀 도드라지게 만들죠. 그래서 보를 옆으로 좀 확장을 해서 얘가 좁고 튀어나와 있는 보가 아니라 좀 넓게 만들어진 보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누르는 느낌이 작아요. 이거는 우리 구독자들 모시고 내가 현장 가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디테일과 디자인적 장치들이 예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한다는 걸 우리 구독자분들이 아시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안방 화장실이 좀 독특합니다. 주택이라서 요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정북 방향 사선 제한 때문에 화장실 벽체가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내고 계실 때 샤워 공간이 세면대랑 붙어 있었는데 사선벽 때문에 너무 씻을 때마다 힘들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변기, 세면대, 샤워가 아니라 샤워와 세면대를 습식 공간으로 써도 된다는 전제하에 저희가 이렇게 묶어드리고요. 변기 공간을 저희가 건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 남편분께서 좋아하십니다. 사용하시는 게 너무 편리해졌다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레이아웃을 사용자와 가족에 맞춰서 제안하는 게 좋은 디자인이지 않나.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주택을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앞둔 분들께 좀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아파트와 다르게 이 단독주택은 천장의 지붕부터 그리고 이 벽체까지 다 외기를 면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언가를 손을 댄다고 하면 기초공사에 공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됩니다. 바닥의 난방부터 벽체 단열부터 옥상 방수까지 신경 쓰는 게 원래 주택의 어떤 그런 인테리어의 루틴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걸 좀 잘 고민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와 예쁜 걸 해야 되느냐 그런 기초공사를 먼저 해야 되느냐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기초공사에 돈을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겉모습 이런 것들을 예쁘게 만들면 좋은데 기초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 다 뜯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 저는 기초공사에 좀 공을 들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안도 타다오의 스미요시 주택을 좀 비유로 들었던 이유가 대형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시원시원하죠. 이런 것도 매력이 있고요. 이렇게 작은 집들은 중문을 열었을 때 그 장면, 홈바에서 다이닝을 바라봤을 때 그 장면, 또 주방에서 이 공용부를 바라보는 장면, 들어가는 그 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우리 집을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집에 녹아들어 있는 재밌는 공간으로 역발상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작다고 실망하실 게 아니라 관점을 좀 달리 해보면 오히려 정말 유니크한 우리 가족만의 집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